안녕하세요. 언론사 사주 김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진우 기자입니다. 제가 이 언론노조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에서 초대받을 때마다 항상 경고를 했었습니다. 불쾌하다고. 기자 나부랭이들이 말이죠, 언론사 사주를 오라가라 하고. 언론사는 맞아 그게? 사실 아닌데. 연예인이 왜 왔나 모르겠어요. 언론사 사주하고, 그리고 연예인이 오늘 야3당의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공정언론 바로 세우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세 분. 인사하세요, 인사. 잠깐만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 초선 의원이신데 90년도에는 규정대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노조의 사무처장도 하셨죠. MBC 전국 MBC 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무처장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BC 유럽 지사장을 하셨는 더민주의 최명길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종편에서 보수 패널과 일당백으로 싸워오신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낯은 익은데 잘 모르는 분이 오셨네요. 이분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세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죠. 잘 모르는 분이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까지 해직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알려주시죠. 이게 이 언론인들이 말이죠, 21세기 들어서 길거리로 이렇게 대거 몰려 나온 게 2008년에 YTN 낙하산 사장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피크에 달했던 게 2012년 언론사상 최장기 파업이었던 MBC 파업이었죠. 170일 동안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측에서 MBC 노조에 그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면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죠.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그 공약을 지켰냐? 지키는 박근혜가 아니죠.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당연히 안 지켰고,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해직되고 또는 좌천되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당시에 MBC에 계셨던 MBC 당시 유럽 지사장으로 계셨던 최명길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선후배들이 막 잘려나갈 때 본인은 뭐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 그 2012년 파업이 시작되는 시기와 제가 파리 지사장으로 부임한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파리 샹젤리제에 있는 멋있는 사무실에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직통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789에 딴딴딴딴 번호를 누르면 파리 지사장 제 자리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으로나 아니면 그냥 전화로요. 그래서 점심 먹고 막 들어와 보면 이제 서울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가는데, 정말 속상한 후배들이 술 좀 취해서 전화가 오고 울고 통곡하고 누가 해직됐다, 오늘은 누가 징계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는데 정말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지만 지사장직은 유지하셨죠? 특별한 지사장, 해외 지사장이 그 파업을 동참할 이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 이후에 본인의 입심 양명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그것은 좀 뭐 국회의원이 된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에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지만 MBC 김재철 사장이 갑자기 해임되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장의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 사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됐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뭔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 2012년 사실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 시대에 이제 회사에 계셨으니까 박근혜 집권 이후 MBC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점점 악화됐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응했고 굉장히 좋은 저기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추천이 됐는데 물론 이 정부에서는 우선순위로 추천이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차순위 추천자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경향성을 반영을 해서 제가 잘 되지 않았고 어쨌든 곡절을 거쳐서 국회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직자 복직 문제라든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주어진 문제 저한테 어깨에 짊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해직된 선후배들한테 그런 부채의식도 있으시거든요. 그죠? 부채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아까 여기 도착해서부터 해직 지난 7년, 8년간의 아주 나락에 대한민국 언론, 특히 방송이 나락에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지난 28년 동안 방송인으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을 받은 것은 이런 이미 버려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언론, 특히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떤 상황이 개선돼야만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눈길이 이렇게 따뜻하고 어떤 희망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의원님 좀 짧게 이런 해주세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순서가. 네. 자, 그러면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드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요즘 언론에서 집안 문제를 변호하느라고 크게 곤욕을 치르고 계신 분입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는 일단 잘 해결되겠죠? 묻지 마세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리베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은 국회가 잘 꾸려져야 되고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야당이 잘해서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판을 다시 짜줬습니다. 그래서 최명길도 보내고 김경진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제 국회에 가서 상임위 좀 잘 꾸려서 보내려고 했더니 미방위원장은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미방위도 제대로 못 꾸리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를 하고 있으니 아니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박근혜하고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미방이 간사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님이 어떻게 의원직 사퇴할까요 바로? 말씀만 하세요. 아니 의원님은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한테 얼른 하라고 하세요. 그 누나 있잖아요. 문제 내줘야지. 자,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세월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방송이 없어요. 그죠? 다루면 안 돼요. 왜 방송이 이지영이 됐을까요? 그 미방이 굉장히 중요한 간사 위치에서 보실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죠. 뭐 사람 머릿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글자를 다 집어넣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 글자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어디선가 글자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글자를 지켜보려고 여기 있는 언론사 사주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하찮은 기자들과 또 굉장히 건방진 사주를 막 이리 오라가라고. 어쨌든 영광입니다, 종수. 자, 그리고 그러면 끝에 자꾸 쳐다보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니 뭐 저기 우리 공정언론 힘 실어주기 위한 토크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무슨 청문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미방위원은 아니시죠? 예, 미방인이 아니지만은 뭐 왜 오셨어요 그럼? 아니 오늘의 방송의 상황이 네. 한마디로 시일야 방송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오셨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무명인 이야기를 들어보셨고요. 다시 그 반성인으로 돌아왔어요. 언론인이셨으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 원인이 뭐였나요? 애초에 이렇게 언론이 할 말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그 보수,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에. 그러면서 집권과 동시에 굉장히 치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언론부터 장악을 해서 뭔가 보수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금방 5년 만에 정권을 잃을 것이며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그 프로그램이 지난 이제 8년 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연 20대 국회 좋은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치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히 미방위원장직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누구의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더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뭐 동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름을 이상 말해주세요. 우상호요 우상호? 누구요?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는 더 나가지 못하겠고요. 우상호구만. 주어진 환경 하에서 하여튼 김종인인가요? 김종인? 아니 뭐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우상호하고 김종인으로 하시죠 그럼. 근데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현장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현장- 하여튼 법사위와 운영위와 미방위를 모두 못 가졌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동료 의원 한 사람 또 대선을 섭섭하게 위해서 생각합니다. 네. 대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꼽자면 위방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정보위, 안행위 다 줬어요. 뭘 가졌죠? 민주당은? 농식수위. 네, 농해수위. 네. 지나가겠습니다. MBC는 언론인이 보기에도 정말 선망하고 정말 좋은 언론사였습니다. 뉴스도 그렇거니와 PD 수첩 같은 탐사 보도 프로그램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잘 망가졌습니다. 저들의 그 아까 말했던 의도대로 잘 망가졌는데, MBC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MBC 출신이고 잘 아시고 특별히 MBC 출신 국회의원들이 8명이나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MBC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9명입니다. 9명입니까? 네, 자, 한 명 더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명 중에 새누리당이 2명 있기 때문에 그건 카운트에서 네. 빼고요. 하여튼 무척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을 개정을 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MBC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9명인데 지금 6대3이죠. 그렇죠. 근데 정부 여당에서 6명을 가져간단 말이죠. 네, KBS는 11명인데 7명을 가져가던가요? 그렇죠. 7대3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은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 구조를 바꿀 보관이나 계획이 있어요? 세 분 그거는-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새누리당 할 때 이제 당신들도 야당할 준비해라. 그러면 새누리당이 네. 해줍니까? 야당할 준비하고 야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너희들도 좀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번 기회에 좀 협상을 해서 그 방송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게 당신한테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살살 꼬셔가면서 협상을 해봐야죠. 꼬시는 게 안 넘어가요. 그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야당할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하죠? 할 수 없나요? 결국은 이제 숫자 싸움인데 또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뭐 최루탄을 뿌릴 수도 없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보는 데서 때리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권상정을 믿고 계속 열심히 교섭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직권상정. 예, 의장이 우리 팬이니까요. 저기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 방이 간사신데 이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집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네. 그건 그거고. 예. 계획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얼른 얘기하세요. 아니 원래는 저는 별 계획이 없었는데 네. 며칠 전에 요 앞에 첫 줄에 계시는 어느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밥을 먹자 그래서 나갔더니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계획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해. 리베이트를 줄게. 그래서 일단 누가 도청하거나 녹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하. 말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주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눈만 깜짝깜짝하고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시그널을 보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데- 언론 노조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게 언론 노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예. 2013년인가 되는 해에 어쩐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약을 먹었는지 밥을 잘 먹고 왔는지 폭탄주를 몇 잔 마시고 협상장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안이 합의가 됐었던 적이 있답니다. 아하.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새로운 안 갖고 와서 너무 복잡하게 전단을 꾸리지 말고 그대로만 해라 라는 취지의 말씀이시더라고요.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네. 저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아니 저기 이름 없으신 분한테. 아니 이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둘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제 생각이에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24명이죠 미방에. 네, 24. 24명이죠. 10명이 새누리고요. 10명이 민주고요. 그 다음에 3명이 김경진을 비롯한 국민의당이 있고요. 1명이 정의당입니다. 추혜선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타입 중이죠. 옵니까 추혜선은? 농성 중입니다 지금. 농성 이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서 이제 특단에도 맨날 농성이잖아요. 아니 조혜선 의원을 만들어냈는데 네. 그 20년 이상 이제 언론개혁 운동을 한 장본인을 미방에 배치하지 않고 네. 외통위에 배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2주째 지금 농성 중에 있고. 최명길 의원님 이거 안 됩니까? 민주당이 좀 해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상호가 못하게 합니까? 김종인이 못하게 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졌고 네. 의원 정수라는 게 이제 그 법 개정안에 의해서 의원 정수가 상임위별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정해졌어도 올바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면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혜선 의원이는 외통위로 가고 자리를 바꿔주든지 하는 네. 사보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네. 사람을 하나 찾아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 가지 마시고요. 계셔야죠. 자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요. 지난 그 DJ 정권 때 참여정부 때 MBC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MBC에서 약간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이명박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30명이 몰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 와서 데모를 하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도국장도 그렇고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은 MBC에서, KBS에서, SBS에서 아무렇게나 욕을 하고 아무렇게나 비방을 해도 방송은 원래 그렇지 하고 지나갑니다. 14명이면
한 사람이 한 방송국만 맡아서 달려가서 데모라도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텐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추회선이라고 있습니다. 추혜선이라고 있습니까? 예, 추회선이라고 있습니다. 넣어만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지금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재조정을 위해서. 오늘 가서 찾아주세요. 아니 그 어버이연합 얘기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야3당이 처음으로 공조하는 게 어버이연합 정경련 커넥션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첫 번째 청문회 대상이 된 거죠? 제가 볼 때요, 이번 어버이연합 사건을 한번 곰곰이 자세히 쳐다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딱 축약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언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 동원된 것이 자본, 그리고 동원된 관제 민간 권력, 그리고 정보기관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런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탈북자 단체들한테 돈을 대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뒷돈을 전경련이 되고 그거를 오가나이즈 해주는 게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딱 축약해서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찰은 수사를 못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기대는 가지 않고 네.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해요. 기자들이라고 무슨 기자예요. 근데 이런 보도는 안 하고 화장실, 룸사롱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스캔들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전 부장검사님,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간사님이니까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직 요 앞에 많이 있는데 요 앞에도 네. 아니, 사회 보신 분들도 또 해직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해직된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아니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바른 말 하면 바로 해직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저 부장님 제가 뒤에서 법적 조언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해드릴게요. 해직 언론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직된 디베이트요? 분들에 대해서 복직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현재 언론사의 실상이 제일 참담한 게 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떨어져서 복직까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징계를 해요. 세상에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6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제.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그걸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을 지키라고? 혹은 그 방송국한테? 해직 언론들을 아니, 국회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 총수도 아시고 주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죠. 아니 저는 사주라서 잘 몰라요. 국회에서 조인트를 깐들, 아니 니들이 까든 말든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갈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인트 깐다니까요. 근데 조인트 까면 뭐예요? 너희들 까봐야 안 아파.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그냥 까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갈게. 패스. 이 분위기 아니에요. 그 정부 여당은 그런데 아니 그래서 네. 옳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정권 교체. 내년 연말에. 다른 건 없어요. 정부 교체.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아니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야지. 잠깐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방송사가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아시죠? 방송사 사장이나 다른 간부들이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지금 기운을 얻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죠? 국회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국회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그러시죠? 뭐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네. 지레 우리가 이렇게 뭐 패배 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금 스스로 이렇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주저앉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빨리 좀 각 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빨리 정리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좀 힘있게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야당으로서 사실 이 움직임을 끌어가야 되는데 특히 본인의 후배들인데 선배도 있고 이분들 어떻게 구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 야권을 총 합치면 170이고 여권은 다 합쳐야 130입니다. 그러면 이 지형상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은 이제 상식적이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국회한테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죠. 아, 협조를 구해서 나라를 좀 움직이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애국심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아 저분이 애국심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하여튼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라 보셨잖아요. 걱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라 걱정이라니요. 나라 걱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실 거라고 좀 믿고요. 네. 나라 걱정을 한다면요. 국회를 부드럽게 이끌고 가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한번 기대를 하고 지금 방송사들이 막가파로 나오는 이유도 청와대가 자기를 비호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요.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의 권력이 그렇게 모든 자기의 정치적 힘을 방송사 이상한 방송사의 관행을 비호하는 데 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한번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들이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비열한 짓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한테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시는 저쪽에 잘해 줄 거야. 이제는 바뀔 거야. 안 바뀌면 어떡하죠? 이거 안 바뀌면은 정말 나라가 정지됩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후퇴하고 있어요. 정지가 아니라 뒤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한참. 여소야대 국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언행을 보면은 별로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변화할 생각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제 최근에도 외국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방한해가지고 하신 말씀 보면은 하도 자주 나가니까 가끔 방황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소야대 국회 20대 국회의 2년은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2년입니다. 이 국회가 더 세게 이렇게 야권들이 결속해가지고 정부와 싸워야죠. 저는 정말 피 비린내 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야 그렇게 싸워야 정권도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제 한 30년 동안 정권을 안 내줘야 됩니다. 한 30년 내리 집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방송국 같은 거 바꾸자고 새누리당이 막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지배구조 개선하자 해서 그거 꽉 눌러야 됩니다. 꽉 눌러서 한 30년은 내리 이제는 정권이 한 30년 후에 정권 바뀌어도 세상을 바꿀 수 없도록 세상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양반이네. 제가 네. 방금 노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느 날 점심을 먹을 때 그 얘기를 드렸더니 누구에게요? 아니 그런 분 계십니다. 이 앞줄에 계십니다. 네.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라고 30년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30년은 안 되고 50년? 종편은 어떻게 하나요? 종편. 종편에서 주로 활약하셨던 분으로서 종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어진 종편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없을 수 없나요? 만들기도 했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걸 어쩔 수 없다뇨. 어떻게 해야죠.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네. 각 언론사별로 특히 종편에 노동조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 노동조합에 기초해서 2013년 합의안처럼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 상당 정도의 객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종편한테 뭘 바라세요? 노조요? 조선일보도 노조는 있어요. 걔네들한테 뭘 바라세요? 네, 그런 거 말고 효과적으로 좀 실질적인 대안, 불지르는 거 말고 때리는 거 말고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해. 종편에 대해서는.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 주 기자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할게. 종편은 이제 우리 최명길 선배께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셔가지고 MBC에서도 가장 뭐 취재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MBC가 가장 빛날 때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 부분에. 그래서 종편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거는 놀랍죠. 종편 태어나는 방송법 개정안 때 제가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치부원들은 파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통과되는 장면을 저 혼자서 기사 쓰고 제가 리포트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은 4선 의원이 된 여당의 모 여성 의원께서 미방이 간사를 하면서 아주 그 보였던 어떤 행태 이런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그 나경원 결과가 의원인가요? 이렇게 나경원이잖아요. 네. 하여튼 근데 한 가지 우리 자꾸 희망을 쳐다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종편 중에서도 가장 정치 지형을 잘 읽고 눈치가 빠르다는 특정 언론사가 조금 스스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요? TV조선이요? 아니면 전부 다 모호하게 얘기를 하셔. 종편 세 개밖에 없는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게 스스로한테 꼭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도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거를 법안에 넣어서 이번에 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거짓을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방을 해도 되고 명예훼손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모니터해서 니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만 지적하더라도 종편이 그렇게 막 나가진 않습니다. 지금껏 있었던 문광위원들, 미방위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시했으면 이 정도까지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좀 너무 긴 시간 동안 야당에서 좀 무시 전략을 했던 게 잘못했던 것 같고요. 네. 출연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종편이 그 모니터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체계적인 모니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그 구성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고쳐야 되는 이게 거고. 문제 제기를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의 장점은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모든 위원회를 구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들이 바뀌길 기대하거나 선의를 가지길 기대하거나 또는 마음을 바꿔먹길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겠거니 해서 볼게요. 애써보실랍니까? 근데요, 종수,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하는데 네. 우리가 영리하게 잘 싸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형과 범주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천여분 되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형이 넓고 사람은 두텁고 그쪽으로 밥 먹고 사는 계층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주 영리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 싸운다는 게 뭐냐? 네. 선명한 언어, 아주 선명한 전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리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국민의당처럼 중도로 가야 된다. 그 얘기까지는 안 했고 표를 파시고 그 계시네. 얘기까지는 안 했고 의원님들이 너무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령 종편을 바로 없애버리자. 네. 한 방에 그냥 하자 그러면 당장에 내일부터 지금 종편사에 일을 하고 있는 PD, 기자 모든 분들이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내년 대선 절대로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네.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지? 역시 맞아. 내가 밥 먹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소속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명한 언어, 선명하게 스크럼 짜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영리하게 잘 싸워서 내년 12월 달에 정권을 탈환한다는 이 결과를 잡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기 국민의당에 가실 박수 때 한번 쳐주세요. 잠깐만요. 의원님 국민의당에 가실 때 좀 변하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사실 우리한테 25분을 줬는데 저희가 거의 40분 이상 썼어요. 사실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길게 갔는데 저 시간이 다 됐고 그 인터넷 검색해 보셨어요? 마지막에 계신 분? 네, 노회찬 의원님. 가장 선명해야 살아남는 소수 정당에 계속 계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종편 문제든 복직 문제든 혹은 정권 교체 문제든 이 두 분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선명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는 선명해야 한다고 해서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최 의원님은 그들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꼭 제일 오랫동안 의회에 계셨잖아요. 물론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무리를 해주시면. 뭐 종편이 지금처럼 생기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좀 극단적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종편 체제죠. 그렇죠. 괴물을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일부러. 뭐 설립할 때는 뭐 종합 편성 방송이라지만 지금은 원래 그 설립 취지에 맞는 방송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있다면 하나 정도가 아닌가. 나머지는 그냥 종합 편성이 아니라 종일 편파 방송하는 데가 이제 종편이 된 거죠. 어떤 편이 된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그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싸워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바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종편에 대한 일체 특혜를 주고 있는 뭐 광고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과도 저는 역시 싸워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저는 그러한 아마 종편에 대한 특혜가 보장되지 않으면 종편끼리 아마 경쟁하다가 그 중에 한두 개는 무너지는 게 그게 시장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사실 이 언론 사주를 불러놓고 25분을 준다는 건 말이죠. 치욕적입니다. 치욕적인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꼭 이 자리에 모신 공정 언론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특히 최 의원님은 짧게 해주시고요.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는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열정 이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 할 테니까요. 제발 인터넷 댓글에 국물당이라고만 좀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제대로 된 명칭 좀 써주세요. 요새 기운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댓글에 분풀이 하시면 시원하시겠지만 저는 기력이 없어가지고요. 싸울 힘도 없어져요. 제발 저한테 또 저희 국민의당에 에너지 좀 불어 넣어주세요. 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리베이트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6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당인데 그 한석을, 그 귀중한 한석을 언론개혁을 위한 특등 사수를 갖다가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혜선 의원이 우리 언론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정권을 바로잡으려면은 공정언론이 필요하고, 공정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정 국회가 돼야 됩니다. 최선 의원을 미방위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